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론 디자인 프로젝트를 같이 시작해 볼 건데요. 클론 디자인이 뭐냐면 이미 있는 웹사이트나 앱을 직접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직접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건데, 제가 코딩을 배울 때 노마드 코더 강의에서 클론 코딩이라는 개념을 접했어요. 개발자로서 어떤 웹사이트를 보면 똑같이 만들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클론 코딩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이후에 디자인을 배울 때도 똑같이 만들어 보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쉬워 보이는데 싶어도 막상 만들다 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생기고 또 그 과정에서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미 있는 웹사이트나 앱을 만들어 보면서 같이 배우면 좋겠다 싶었어요. 배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다양한 개념들을 접하게 될 텐데요.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variable이나 mode 같은 개념이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개념은 한두 번 공부한다고 바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접하고 다양한 리소스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서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이해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몰라도 돼요.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언젠간 알게 될 테니까 그냥 차근차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익숙하지 않은 영어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익숙하지 않아도 계속 접하면서 익숙해지는 연습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영어로 대화까진 못해도 인터넷에 있는 정보의 80% 이상이 영어이다 보니까 디자인할 때 영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정말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가 있어요. 저는 배울 때 한국어로 된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좋은 거 있겠죠?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은 영어로 된 영상들 정말 좋은 게 진짜 많아요. 그리고 디자이너로서 개발자와 함께 일할 때도 코딩할 때 한국어로 안 쓰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해외 회사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을 때 뭐 해외 고객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또 모르는 거잖아요, 인생은.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영어 자료를 자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거를 추천해요. 시작하기 전에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클론 디자인을 해볼 웹사이트는 유튜브예요. 저는 웹사이트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놨는데 어떤 언어든 상관없어요. 여기 보시면 윈도우 창 크기를 조절해도 웹사이트가 깨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맞춰지죠. 이걸 반응형 디자인, responsive 디자인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크기를 조절할 때마다 내부 레이아웃이 살짝씩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랜덤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정해진 포인트마다 바뀌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해요. 한국어로 그냥 브레이크 포인트. 유명한 디자인 시스템 웹사이트를 보면 비슷하지만 살짝씩 다른 레이아웃 크기나 브레이크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흔히 사용되는 크기들로 디자인을 시작하지만 사실 100% 정답은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디자인하는 웹사이트의 컨텐츠에 맞게 설정하는 거예요. 다른 디자인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내 웹사이트에는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클론 디자인할 유튜브 웹사이트도 브레이크 포인트를 보면 다른 유명한 시스템과 살짝 달라요. 그거는 유튜브 컨텐츠에 최적화된 방식이기 때문이겠죠? 이 영상 시리즈의 최종 목표에 가까운 결과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더 실물에 가까운 복잡한 결과물을 만드는 심화 과정 영상도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현재는 브레이크포인트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이렇게 피그마 파일 안에서도 반응형 웹사이트를 시뮬레이트 할 수가 있는데요. 레이어가 크고 많다 보니까 플러그인이 살짝 렉이 걸리긴 하는데 레이어 크기에 따라 내부 컨텐츠가 자동으로 바뀌는 게 지금 보이죠? 근데 지금 당장 이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유료인데 첫 사용 시 7일 무료 체험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체험용으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18니까 하나로 한 29,000원?
내면은 평생 사용할 수 있는데 구매하지 않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마지막에 무료 체험으로 한번 사용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클론 디자인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부분을 알면 혼자서도 클론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걸 추천드리지만 제가 이미 준비물을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건너뛰셔도 돼요. 하지만 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방법을 사용하면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다른 웹사이트를 골라서 혼자 클론 디자인을 해볼 수 있어요. 먼저 클론 디자인할 웹사이트를 정했으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알아야겠죠? 웹사이트가 어느 크기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반응형 디자인을 정확히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크롬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웹사이트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맨 밑에 인스펙 누르면은 이렇게 개발자 도구 화면이 뜰 거예요. 이제 여기서 창 크기를 조절하면서 정확한 윈도우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늘렸다가도 이렇게 늘리다 보면은 점점 바뀌었죠? 안에 컨텐츠가 이번엔 세 줄이 되고 왼쪽에 내비게이션 레일이 이번엔 열렸고 이게 접혔다가 열렸다가 하거든요.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해보면 또 안에 컨텐츠들이 칼럼이 여러 줄 있고 이렇게 쭉쭉 바꾸다 보면은 안에 컨텐츠들이 바뀌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확한 위치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아낼 건데 320이 제일 작은 넓이거든요. 지금 피그마에서. 그래서 320으로 해봐서 이렇게 쭉 늘리다 보면은 안에 컨텐츠를 잘 봐주세요. 그럼 이제 세 줄로 바뀌었죠. 이게 어디서 바뀌었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다 보면은 1082 1082 픽셀에서 바뀌었는데 저는 그냥 108이라고 할게요. 이게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1082에서 바뀌었고 이게 우리 브레이크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쭉 이번에는 왼쪽에 내비게이션 레일이 열렸죠. 접히고 열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브레이크 포인트들을 다 파악을 해볼 거예요. 브레이크 포인트들을 확인했으니까 각 포인트마다 화면을 capture해서 피그마에 옮겨볼 건데요. 캡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개발자 모드로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세 점점점 얘를 누르시고 Run Command 이렇게 생긴 거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캡처라고 하면은 이제 풀 스크린샷이 있고 캡처 스크린샷이 있어요. 이거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거는 윈도우 전체를 캡처하는 거고 다른 거는 보이는 부분만 캡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누르면은 캡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캡처가 돼요. 이번에는 기존 웹사이트에서 아이콘이나 이미지 등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져오고 싶은 아이콘에 커서를 두고 오른쪽 클릭, 그리고 인스펙터 누르면 이 아이콘에 해당되는 HTML 부분이 보여요. 여기서 SVG나 이미지를 찾아야 돼요. SVG가 여기 있죠? 그럼 이제 이거를 카피, 복사 누르고 이제 여기 가져와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아이콘을 가져올 수 있어요. 똑같이 로고를 가져와 볼게요. 오른쪽 클릭, 인스펙터 누르고 해당되는 HTML에 가서 SVG나 이미지를 찾아서 카피하고 복사, 그리고 여기 와서 붙여넣기. 그러면 끝! 방금 한 이야기에서 HTML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HTML과 CSS는 최소한 개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노마드 코더라는 웹사이트의 제 강의 목록인데요. 원래 개발자가 되려고 했어서 세일할 때 샀는데 디자이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고 이 코코아 클론 코딩이 HTML, CSS 강의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이걸로 배웠는데 정말 강추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유튜브에 좋은 강의가 많기 때문에 꼭 찾아보세요. 제가 미리 연습용 파일에 필요한 준비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여기 레이어랑 이미지들, 그리고 위에 보면은 브레이크 포인트들도 다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필요한 기본적인 아이콘들이나 로고라든지 이런 것도 다 컴포넌트로 준비를 해놨어요. 저희가 먼저 홈페이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이제 4가지 영역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가 헤더, 내비게이션 레일, 탭, 그리고 바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반응형 헤더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헤더를 보면은 이렇게 또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 중앙, 오른쪽. 그래서 저희는 왼쪽부터 만들어 보고 나중에 이제 다 합쳐가지고 리스폰시브하게 만들어 볼 건데, 영상 쭉 보시기 전에 혼자서 직접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 쭉 보셔도 좋아요. 그럼 먼저 에셋을 가서 아이콘을 선택하기 전에 여기 불필요한 UI 키트들을 없앨게요. 그리고 아이콘. 제가 컴포넌트 다 한국어 이름으로 저장해 놨어요. 선택하고 이번에 로고. 다크 버전으로 하고 메뉴 아이콘에 오토 레이아웃 씌우고 패딩 추가하기 전에 스페이싱 베리어블들을 만들어 볼게요. 베이스가 4고 이거는 곱하기 2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스페이싱 베리어블들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쓰다 보면은 잘못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평소에도 실전처럼 미리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베리어블을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굳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평소에도 실전처럼 파일 정리하고 베리어블 만들고 이런 거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스페이싱 베리어블을 다 만들었고요. 패딩 8로 위아래 8. 오토 레이아웃 로고에 씌워주고 패딩 추가. 찌그러지네요. 다시 뒤로 가고 고정. 길이는 고정으로 해주고 패딩 추가해도 찌부되지 않게. 그럼 이렇게 패딩을 추가해도 모양이 안 바뀌죠. 근데 안 됐네. 이제 허그. 오토 레이아웃을 허그로 해줘야지 패딩한 거를 이렇게 다 안아줘요. 기존에 만들어놨던 거 2개 합쳐주시고 위아래 패딩. 하실 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사이에 스페이싱이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저 컨트리 코드 추가해 볼게요. 한국에 있으면은 KR이라고 나오겠죠? 오토 레이아웃 씌워주고 패딩 없애고, 이게 웹사이트에서 보니까 높이가 44 픽셀이더라고요. 맨 위로 보내주고 다시 맞춰주고, 레이아웃 이름은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absolute 포지션으로 해서 오른쪽에 맞춰주고
왼쪽 만든 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 컴포넌트로 만들어 줄게요. 컴포넌트 차일드로 바꿔주고, 그럼 이제 왼쪽을 만들었고요. 가운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가운데를 만들어 볼 건데, 텍스트에 검색이라 쓰고, 이미지에 나와 있는 텍스트랑 비슷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레이아웃 씌워주고, 오토 레이아웃, 패딩 추가, 24, 이만큼 꽉 차야 되는 거죠. 저 키보드 아이콘은 여기서는 무시할게요. 이번엔 이 아이콘을 가져와서 색깔 맞춰주고, 오토 레이아웃, 패딩 추가. 조금 더 추가해야 되고, 맞다. 고 인풋에 인풋이랑 저 찾기 버튼이랑 스페이싱이 4 정도고, 그럼 또 오토 레이아웃 씌워주고, 오른쪽에는 4, 16 해야겠다. 늘려주고, 둘이 오토 레이아웃으로 합쳐주고, 이 마이크 버튼도 만들어야 되죠? 색상 가져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둥글어요. 선이 있고 스트로크 추가할 건데, 레디어스는 9999 하면은 그냥 동그랗게 되고요.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클립 저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딱 잘리는 부분 다 잘리고요. 얘는 search bar라고 이름을 짓고, 다시 말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레이어 이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름 짓는 거 굳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마이크 아이콘을 가져오고 색깔 바꿔주고, 오토 레이아웃 씌워주고, 8 이러면 딱 맞고, 그리고 얘도 동그랗게. 저 서치바랑 얘랑 사이에 스페이스가 한 16 정도. 얘도 컴포넌트로 만들어주고, 아까 차이 얘네 두 개 사이에 16 정도였으니까 16으로 해주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좋아, 좋아. 컴포넌트로 만들어주고, 이번엔 오른쪽 만들어 볼게요. 이 추가 아이콘 가져오고, 텍스트 추가해주고,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색깔 바꿔주고, 가운데는 4 정도. 오토 레이아웃 또 추가하고, 위아래 패딩 추가. 가이드라인 가져와서 12 정도. 오른쪽은 더 길어요. 16 모자라다. 허그 해주고, 아주 살짝 마질랑말랑 하는데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 하되 너무 100%, 200% 똑같이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살짝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또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되 100%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가 만드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댓글에 쉐어 해주시고, 공유해주시고, 우리 다 같이 UI UX 마법사가 되는 거죠. 이제 알림 아이콘 가져와서 색깔 바꿔주고, 똑같이 패딩 입혀주고, 크기 딱 맞네요. 만들기랑 이 프로필 아이콘은 제가 만들어 놨어요. 얘를 가져오고 지금 44로 돼 있거든요. 크기가 32로 바꿔주시고 원래 그냥 베이스 4로 해가지고 그대로 쓰는데 지금은 그냥 2로 할게요. 보통은 4 베이스나 8 베이스로 스페이싱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얘는 4에 7, 그럼 8 정도고 8 이렇게 3개 다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주고 사이는 8. 오른쪽 거랑 맞은 16, 왼쪽에도 16. 오른쪽 것도 가져와서 컴포넌트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가져오고 세 개를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주고 양쪽이 이게 웹사이트에서 보니까 서치바 왼쪽에 이렇게 좀 큰 스페이싱이 추가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 예시 사진에서도 서치바 왼쪽에 이렇게 넓게 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헤더 전체 넓이 맞춰주고 색깔도 입혀줄게요. 이제 이 M 사이즈에도 맞춰줄 건데 이렇게 쭉 늘려보면은 다른 건 다 맞는데 가운데 검색이 안 맞죠?
이렇게 가이드라인 가져와서 맞춰보면은 가운데가 안 맞아요. 얘를 고쳐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만큼 더 커야 되는데 메인으로 가서 꽉 차게 얘를 fill 안에 것도 꽉 차게. 그럼 이렇게 되고 여기 왼쪽에 스페이싱이 있는 것 같네요. 얼마지? 16. 얘를 이번에는 L 사이즈에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쭉 늘려주면 서치바 크기가 똑같네요. 좋아. 이번에 엑셀 쭉 당겨보면 여기도 똑같네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컴포넌트를 잠시만 여기 맞춰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러면 너무 길어진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맥스 넓이를 정해주는 거예요. 최대 길어질 수 있는 거. 우리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 최대를 720. 너무 짧다. 740 최대 길이 740 738 736 이렇게 하니까 딱 맞네요. 이제 여기 가져와도 똑같고 여기 가져와도 서치바의 최대 크기는 똑같아요. 여기 우리가 만든 게 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져가면은 안 맞아요, 길이가. 여기 가져가도 자동으로 안 바뀌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갖다 대면은 이렇게 레이어 크기에 맞춰서 헤더가 길이가 자동으로 바뀌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variable을 추가할 건데요. 새로운 컬렉션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름도 그냥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굳이 제가 쓰는 거 안 따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숫자, 넘버를 추가할 거예요. 여기 모드를 추가하시고 이 모드는 피그마 무료 버전 쓰시면은 추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전문가용이었나? 그래서 모드가 최대 4개까지 추가가 되는데요. 만약에 4개까지 추가가 안 되신다 하시면은 그냥 되는 만큼만 추가하셔도 돼요. 안 되면은 그냥 이제 보기만 하시고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구독 업그레이드 할 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레이어 넓이들,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였죠. 얘네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피그마에 S는 뭐고 M은 뭐고 이렇게 넓이 개념을 알려줬잖아요. 그럼 이제 헤더를 컴포넌트로 만들어주고 컴포넌트에 알려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넓이,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얘를 선택해주면 이게 보이거든요. 너가 S가 될 수도 있고 M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 X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 XL로 변신할 수 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도 길이에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베리어블을 씌워주면 이 아이콘이 뜨거든요. 그럼 이제 S로. 자동으로는 맨 처음 게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베리어블 씌워주면 이 아이콘 생기고 이게 자동으로 S가 선택돼서 크기가 줄어든 건데 M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다시. 여기도 만들어 놓은 거 씌워주고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는 거 X로 바꿔주시고 여기도 씌워주시고 엑셀. 그럼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베리어블 설정이 레이어에도 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갖다 대면은 이 크기가 되고 이제 헤더가 변신을 할 줄 아는 거죠. 지금 M에 있잖아요. 그럼 M 사이즈가 되고 X에 가면은 X 사이즈가 되고 XL로 가면은 XL 길이로 바뀌어라 뿅 하고 이제 바뀌는 거예요.